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우 소장입니다. 자, 월세 살아야 할까요? 내년 혹한기 맞는 전세입자. 정말 남일 같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진짜 걱정이 되는데 내년 8월에 계약갱신 청구권 만료 물량의 가격이 급등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처음에 작년에 임대차 3법 나왔을 때부터 2년 뒤부터가 참 걱정된다는 예를 수도 없이 드렸었고 이거는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예상 수준이 아니라 거의 예견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었던 내용이었죠. 그게 이제 기간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공식화되면서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자, 아시겠지만 임대차 3법이 작년 8월 4일부터 시행을 했고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기존의 세입자들은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만 신규로 구입하는 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웠고요. 그 다음에 8월달 작년 8월달 이후로 한 번 계약을 하신 분들이 내년 8월 이후로 갱신이 한 번 썼기 때문에 더 이상 갱신이 안 되면서 이제 퇴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집주인들은 이제 2년 동안 한 5% 인상밖에 안 됐다. 전세 금액이 엄청나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다. 이제는 새롭게 세입자를 놔야 되는 거고 5% 인상분이라는 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정상대로 환원해서 전세금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전세금이 확연하게 오르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내년 8월부터 시작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도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뭐 우리가 집 구하는데 한 서너 달 정도 준비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면 지금부터 전략을 좀 세우시고 각자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될지 세입자분들은 지금부터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4년치 이제 또 한 번 전세를 놓게 되게 되면 그 세입자가 또 한 번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다고 가정하고 4년치의 상승분을 미리 반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반전세나 월세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왜냐? 지금 전세금은 확연히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이 가진 자금은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전세 대출도 지금 내년부터 DSR 적용하고 등등등 하게 되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은 높아진 전세금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반전세나 월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로으로써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사회 현상은 전세가 점점 월세로의 가속화가 된다. 이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전세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내년 전세값 더 오를까요? 차라리 미리 이사를 가야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달 이후에 계약된 청구권 만료 물량의 가격이 급등할 것 같으니 아직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중에 미리 올리자, 미리 이사를 하자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세입자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한 차례 계약갱신해서 내년 11월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데 보증금 인상이나 반전세로 전환할까봐 걱정입니다. 이런 걱정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겠죠. 자, 지난 4년의 시세 변동이 고스란히 반영돼 전세값이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대출 문턱 또한 높아진다. 그렇죠? 4년 전에 전세 놓은 거예요. 그 금액 되게 낮았겠죠, 지금보다. 그리고 2년 뒤에 한번 올렸어야 되는데 못 올리고 5% 인상밖에 못했던 상황에서 4년이 도래한 겁니다.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질 겁니다. 지금도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폭등을 했고 가격이 그렇게도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비율이 55% 선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그건 뭐겠습니까? 그만큼 매매가 상승한 만큼 전세가도 올랐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 금액에서도 더 올라가게 되니 세입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 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도 전국 전세값 상승률을 6.5%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올해 올라가는 그 어떤 흐름 보셨죠? 장난 아니었거든요. 근데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승률로 내년에도 오를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더구나 이중 가격이 생겼죠. 갱신하는 물건과 신규 계약 간의 가격 격차가 거의 상당히 많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단지도 속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전세값 상승 체감은 더 커질 수 있죠.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 10층 매물이 보증금 4억 8천에 거래됐는데 2주 뒤에 동일 면적 매물이 9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무려 4억 2천만 원, 거의 2배 가까운 수치로 높았다는 거죠. 이거는 신규 매물, 이거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5% 인상한 매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쉽게 예상할 수가 있겠죠. 자, 한번 이미지를 볼게요.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있는데 지금 작년 8월 달에 4억 3천이었다가 지금 5억 5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전세대출 규제도 더욱 심해질 전망이죠. 이게 왜 그러는지 여러분들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 예정인데 전세대출을 규제하지 않으면 매매가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세가가 탄탄하게 전세대출 여러분들은 이렇게 저금리로 풀어주게 되면 전세입자분들은 좋지만 전세 자금이, 전세 금액 총액이 높아지는 건 어쩔 수가 없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2억을 갖고 있는데 대출을 안 해줘. 2억짜리 집 얻어야 됩니다. 2억 갖고 있는데 대출을 너무 쉽게 많이 해줘. 그럼 4억짜리 집을 구하게 돼요. 전세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아지죠. 전세가가 높아지게 되니까
매매가도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매매가에다 양도세니 종부세니 뭐 세금 뭐 각종 규제 뭐 어쩌고저쩌고 다 하더라도 집값을 못 잡는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까지 손을 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누가 피해를 봅니까? 전세입자들, 무주택자들, 그러니까 아무 그 정부에서 규정하는 투기꾼이 아닌 실수요자들까지 건드려야지만 집값을 잡을 수 있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급한 거죠. 지금까지 건들지 않았지만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전세입자들도 건들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쓴 겁니다,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애꿎은 이런 그 무주택자분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깼으면은 여러분들까지 피해 안 갔을 텐데, 지금 본인들이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 쭉 올려놓고 전세금을 치려니까 무주택자분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이 도래한 거죠. 자, 그래서 전세 대출 얼마 전에 뭐 난리 난 거 아시죠? 하도 난리를 치다 보니까 총량관리에서 제외하면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정부 입장이었지만 결국 내년에는 전세 대출 총량관리에 포함하고 용도 등도 제한할 전망이기 때문에 계속 전세 구하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억 원씩 오르는 전세값을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전세나 월세 전환이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고, 그 뜻은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전세를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외곽 지역으로 가거나 아니면 반전세 혹은 월세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월세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 가처분 소득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소득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경기 상황도 좋지가 않겠죠. 하지만 집주인들은 재산세 및 종부세 등 높아진 보유세로 인한 부담을 월세를 통해 덜어내라고 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게 뭡니까? 세입자한테 전가한다는 내용이죠. 이것도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다 현실화되고 있어요. 수도 없이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하나하나 현실화되고 있죠. 안타깝지만. 자, 더군다나 전세 물량이 많아져야 되려면 입주 물량이 많아야 되죠? 그죠? 근데 입주 물량도 내년에 역대급으로 좀 적은 편입니다. 자,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18,250가구입니다. 올해 3만 가구보다 40% 감소했고 3만 가구 자체도 적은데 내년에 더 적어진다는 겁니다. 보통 한 5만 가구 정도 돼야지만 수요층을 좀 맞출 수 있다고 보는데 두 개 합쳐서 지금 5만 가구가 안 돼요. 그죠? 네, 그러니까 완전 반토막이 난 거죠. 수요에 비해 공급이. 이러니 전세 물량도 없고 전세 대출도 안 되고 전세가는 높아질 요인이 임대차 3법 마무리되게 되면서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 근데 진짜 힘들 거기 때문에 내년 8월이니까 아직도 한 8개월 남았네 손 놓고 계시다가는 내년에 큰일 납니다. 미리미리 준비 잘 하셔야 돼요. 전세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둘이 풀어야 하는데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결국 반전세 전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 지적했는데 뭐 맞는 얘기입니다. 자, 관련된 내용으로 만약 전세가 사라진다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자, 세임자체법에 이어 저금리 증세들이 맞물리면서 전세값 상승이 멈추질 않는데요. 내년엔 더 먹구름입니다. 전세 대출도 총량 관리에 포함하면서 준턱이 높아질 예정인데 계약갱신 청구권 기한 만료까지 불안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을 보시게 되면은 2016년도 10월 달에 4억을 돌파했어요. 26개월만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5억 돌파까지 48개월에 걸렸습니다. 놀라운 건 5억 돌파에서 6억 돌파가 불과 5개월 만에, 그러니까 48개월 걸리던 것이 5개월, 거의 한 10배 빠른 속도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이 올라가는 급격한 상승분 보이십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시점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임대차 3법이 시행되게 되면서 전세가가 폭등한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자, 이런 자료를 보게 되면은 전세가격이 올라간 어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이거 복합적이다라고 정부가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임대차 3법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좀 책임을 통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5개월 만에 1억에서 평균 1억이 상승한 겁니다. 어떤 하나의 특정 아파트가 1억 올라도 놀라울 판인데 서울시 전체 평균이 5개월 만에 1억, 전세가가 한 달에 2천만 원씩 오른 거예요. 그죠? 하루에 한 6, 70만 원씩 오르는 겁니다. 자고 일어나면은 보증금 6, 70만 원씩 준비해야지만 이거 맞출 수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미친 전세값입니까? 그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자연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보셨죠? 그 전에 지금 4억에서 5억까지 가는데 4년 걸렸습니다. 이번에 5달 걸렸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선 보증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고 은행에 예치해봤자 이자가 얼마 안 되니 매달 임대료를 받는 편이 이득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전세를 안 놓고 월세를 놓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왜냐면 월세 받아서 이자 내고 또 세금 내고 이래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1월달, 9월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전세 비중이 월세 비중이 29.1%여서 36.3%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전세는 10만 2,900에서 8만 5천 원 떨어지고 월세는 4만 2천에서 4만 9천 원 증가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뭡니까? 전세가 줄어들고 있고 월세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이번에 임대차 3법 등등의 영향으로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세입자분들이 전세 구하기 점점 힘들어요. 점점 힘듭니다. 그러니까 전세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하면 대출도 안 되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월세로 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월세로 가는 순간 월세를 내면서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삶의 질이 굉장히 피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전세값이 내리려면 물량 증가하거나 전세 수요가 감소해야 하는데 입주 물량은 줄고 있죠. 대출은 막혔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매도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전세로 눈을 돌리는 실수요들이 점점 더 많아지죠. 어때요? 전세의 수요자들은 점점 많아지고 공급은 안 되니까 줄어들게 되고 대출 안 돼. 결국은 이거는 전세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런데 정부는 세입자들이 죽거나 말거나 가계부채 증가세가 과도하고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전세대출도 DSR에 포함된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무주택자분들이나 세입자분들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시행하는 바람에 피해를 보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되는 겁니다. 그죠? 유주택자는 세금 내러 허리가 쉬고 무주택자분들은 전세금 인상된 거 내느라고 허리가 쉬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정부는 그럼 뭐예요? 세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욕은 먹었을지언정 돈은 벌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자, 그래서 임대차 시장이 전세 중심에서 월세로 변화하는 과도기에 접어들 것. 저는 벌써 과도기에 접어든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시작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점점 더 가속화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진짜 현재 집이 없으신 분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임대차 시장에 머물러야 되는 분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어떻게, 방법은 없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친지분들이나 지인분들이, 무주택자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데, 저라고 뾰족한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정책적으로 이미 잘못된 바퀴가 이미 굴러갔기 때문에 방법은 없고, 각자 도생하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갈지를, 판단하시고,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